누군가는 말했다. 팟캐스트는 한물 같다고. 글쎄, 산업적인 규모에만 충실한 팟캐스트를 상한 과일 취급하는 그 말은 누군가의 목소리에 매달린 여러 마음을 애써 지웁니다. 이 책이 제철없는 팟캐스트에 기댄 이들에게,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수줍은 팬들에게, 타인의 목소리 덕분에 겨우 잠드는 이들에게 정확히 닿길 바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얼이 예필입니다. 팟캐스트 키워드로 된 정말 흔치 않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던 책이라서 부랴부랴 이제 책을 찾았는데 책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님께 DM을 드렸고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오늘 팟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팟빵 스튜디오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팟떡 입장에서 정말 흔치 않은 귀한 기회다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꽤 먼 곳에서 예. 팟빵까지 달려와 주셨고 저는 진짜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라는 키워드 자체로 책이 되게 흔치 않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팟캐스트 키워드로 찾으면 정말 한 7, 8년 전에 쓴 무슨 팟캐스트 만드는 제작법 네, 관련된 그렇죠. 책 하나 네, 있고 예, 맞아요. 그리고 팟캐스터라는 책이 네, 또 하나 맞아요. 노란색 네, 책 하나가 맞아요. 있고 네. 그 뒤로 팟캐스트 관련된 키워드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책 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관련 책이 이제 에세이처럼 된 책이 특히 없어서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예. 인스타를 막 찾았어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예. 그래서 작가님을 알게 됐고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이 시작점부터 시작점이요? 그리고 1인 출판으로 만들어서 예, 책을 그쵸. 내신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이게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근데 30대 한 초반 그때부터 주제는 다른 거였고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로 그냥 한번 책을 내보고 싶다 정도였고 추진을 좀 하다가 뭔가 부서가 바뀌거나 이러면 접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40 넘어서 이제는 좀 미루지 말고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뭘 쓰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대중문화 중에서 팟캐스트고 다행히인지 불행인지 관련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어요. 왜 없지?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볼까? 그리고 만약에 다 쓰면 퇴고하면 출판사에 투고해야지 이러고 썼어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작년 연말쯤인가 투고도 했어요. 했어요? 네, 투고했는데 주요 출판사죠. 이제 좀 에세이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 투고를 했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투고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른 순간 느낌이 왔어요. 약간 그 아이돌 연습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약간 이게 심사위원들이 평을 내리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저요? 뭔가 촉 같은 거죠. 촉이 딱 왔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세우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다 까이면 내가 만든다. 이거는 다 까이더라도. 왜냐면 독립출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독립출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시대가 좋아져서 저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 자료만 뒤지면 만들 수가 있는 시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어려워요. 유통이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네.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독립출판 시도할 때 그 책 만들기 클래스 같은 데 맞아요. 많이 가시는 네. 이유가 그리고 뭐 한겨레 문화센터라든가 그쵸. 이런 데 도움을 받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클래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집에서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싹싹 모으고 관련 책도 제가 독학을 해서 집에서 만들었어요. 인디자인이랑 이제 그런 거 다 독학해서 1인 출판사 해서. 그럼
이 예. 포동프레스라는 출판사가 제가 만든 이름인 거예요. 거죠? 예. 왜 포동이에요? 저희 집 개 이름이 포동이에요. 아, 네. 그래서 포동이구나. 혹시 그럼 이 네. 앞에 표지에 있는 개 뒷모습이 개인가요? 개가 포동이에요. 종이 뭐예요? 걔는 장모치와인데 아. 예, 약간 고양이 같아요 성격이. 개냥이 같은 애. 책 제목이 팟캐스트를 듣다가 예. 보내지 못한 사연, 달지 못한 댓글이라는 서한볕 작가님 에세이예요. 근데 이것도 독립출판이니까 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제목이랑 부제에 붙인 거지. 만약에 기성출판이었으면 바꾸라고 했을 수도 있죠. 예, 그죠?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팟캐스트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읽으면서 되게 슬펐던 말이 있는데 이 책의 네. 뒷부분에 예, 이 예. 멘트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누군가는 말했다. 팟캐스트는 한물 같다고. 글쎄 산업적인 규모에만 충실한 팟캐스트를 상한 과일 취급하는 그 말은 누군가의 목소리에 매달린 여러 마음을 애써 지웁니다. 멋대로 지우지 말아주세요. 여기 에세이스트도 아니면서 글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면서 그림까지 그린 팟덕이 있어요. 네, 팟캐스트는 식물처럼 사시사철 최선을 다한다. 제철이 따로 없다. 이 책이 제철 없는 팟캐스트에 기댄 이들에게, 팟캐스트를 사랑하는 수줍은 팬들에게, 타인의 목소리 덕분에 겨우 잠드는 이들에게 정확히 닿길 바란다. 저는 이 기분이군요. 작가분들이 만약에 이게 출연하시면 본인이 쓴 글을 누가 앞에서 읽으면 몸둘 바를 몰라 하실 것 같은데 저 맨날 듣기만 하면서 그걸 즐기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겪게 될지 몰랐어요. 되게 민망하네요. 되게 예. 저는 팟캐스트 플랫폼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 책이 나온 게 굉장히 반가웠지만 예. 이 뒤에 누군가는 많이 말하잖아요. 팟캐스트 왜 하냐고. 돈 안 되는 거. 예. 그 산업 시장도 작고 안 될 거야.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내에서도 되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자체의 어떤 본질을 다 떠나서 듣는 매체에 대한 그 본질은 그 이상으로 큰 핑크빛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팟캐스트든 오디오 컨텐츠든 이 듣는 매체를 이제 많이 좀 알리고 싶어요. 좋은 컨텐츠들을. 근데 보면은 최근 들어는 사실은 되게 괜찮은 컨텐츠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못 챙겨 들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작가님이 정말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팟빵에 이런 채널이 있었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 팟캐스트 채널들이 담겨 있어서 어쨌든 차례를 보면 우리 작가님이 이 팟캐스트들을 듣고 이 들으면서 느꼈던 어떤 에세이들을 쭉 적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채널들이 한 몇 개 정도 한 15개 정도 들어간 것 15개 같아요. 정도? 네. 진짜 많이 들으시네요, 작가님. 아니 근데 이게 네. 이동진의 빨간 책방으로 제가 저 너무 좋아했어요. 팝 입문했거든요. 예. 진짜 오래되셨네요. 예, 그때는 그거 하나만 들었어요. 딴 거 일체 안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종영해가지고 심리적인 타격이 되게 컸어요, 정말로. 그때 아마 빨책너들이 좀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약간 그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게 빨간 책방이었군요. 근데 이게 적어놓기가 좀 그래서 왜냐하면 빨간 책방 열심히 만든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타격이 있었다 할 뿐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개로 분산해서 듣자. 그럼 빨간 책방이 네. 되게 옛날 어쨌든 한 10년 됐죠. 그러니까 어디 출판사였죠? 빨간 책방. 위즈덤 하우스. 위즈덤 하우스에서 하다가 합정에 그 빨간 책방 네, 카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 옛날에 저 대학원생 때인가 빨간 책방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거기가 없어졌잖아요. 꽤 오래전에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 책방 카페 위에 그 녹음실이 있어서 네. 온에어 불 켜지면 거기서 이동진 작가님이 녹음하고 맞아요.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뒤로 좀 들으셨던 게 어떤 거였어요? 빨책이 갑자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인한테 이별 통보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심리적인 타격이 그 커서. 마음 알아요. 네.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김혜리의 필름클럽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혜리 기자님 워낙에 좋아하고 그래서 필름클럽으로 이제 동제를 틀고요. 책이라도 되게 나중에 듣기 시작한 거고 북북서러도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 아마 책 팟캐스트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책 팟캐는 잠깐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쉬자 이런 것도 있었고
책 팟캐가 다 좋은데 네. 자꾸 듣다 보면 어떤 게 조금 아쉽냐면 그 대부분 전반적으로요. 이렇게 책 내용을 너무 정보 위주로 압축해서 이렇게 약간 떠먹여 주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낵 정보라고 해야 네네네.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프로그램도 꽤 많아 맞아요.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취향엔 좀 안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책 읽다가 뭐 라면 받침으로 썼는데 이 책이 도톰하니 좋더라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책에 담긴 뭐 대단한 작가들의 어떤 위엄과 권위와 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거보다는 그거는 소소한 어떤 그거는 독자인 제가 스스로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좀 요즘 추세가 유튜브도 그렇고 책 다 소개하는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그런 추세라 좀 이렇게 접근할 만한 프로그램 찾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책이라웃이 좋은 프로다 이런 얘기 들었더니 괜찮았고 북북서로도 황희찬 시인님하고 김현 시인님께서 진행하셨는데 괜찮았고 두 분 너무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요. 그 프로그램 시즌 1이 지금 좋아요. 끝난 상태라 네. 좀 아쉽고 팟캐스트를 저는 듣는 이유가 거의 진짜 사람 목소리 그리울 때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어딘가 이야기에 끼어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가면 적적하고 적막해요. 소리가 없으면. 근데 그러기엔 TV는 또 싫어. 왜냐면 그냥 TV 소리는 뭔가 너무 소음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은 좀 조용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틀어놓으면 뭔가 그 사람들의 대화에 뭔가 끼어서 듣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는 좋아서 팟캐스트를 저도요. 듣거든요. 그리고 좀 외롭거나 어떤 좀 인생이 때론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공감이 되니까 위로받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팟캐스트는 좋은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결의 생각들을 이렇게 좀 깊이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팟캐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일 할 때 항상 그냥 켜놔요. 켜놓고 듣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업이 되고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진행자들이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집에서 팟캐스트 켜놓으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집에 가서 절대 팟캐스트 잘 안 틀어놓거든요. 그냥 음악 틀어놓거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는 팟캐스트를 좀 아는 채널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별개의 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로 접근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좀 위로받고 싶거나 또는 뭔가 사람 냄새가 좀 그립거나 할 때 정말 팟덕으로서 좀 추천해줄 만한 팟캐스트들을 몇 개씩 좀 추천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리의 필름클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화 전문 팟캐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제 임수정 배우님, 김혜리 시네21 편집위원님, 그다음 최다은 SBS PD님 세 분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영화 얘기만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 필름클러버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세 분이 나누시는 이야기 중에서 이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아지 입양하게 된 계기가 필름클럽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동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안위를 걱정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김혜리 기자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두 분이 본인이 키우고 있는 또는 이제 키웠던 동물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가끔 올리시고 근데 그런 걸 계속 지켜보다가 나도 한번 계속 미루기만 했었는데 동물을 한번 가족으로 맞이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입양을 했죠. 그래서 제 인생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프로그램인데 필름클럽 가장 큰 장점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그냥 나는 이런데 이번 주에는 뭐가 참 좋았고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거는 그때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며칠 있다간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그 팟빵에 올라왔어요.
내용이 영화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필름클러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놀라시거나 이제 다치신 분이 없을까 싶어서 올라온 거였는데 이제 그런 데서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그때. 뭔가 세심하다, 그죠? 네, 굉장히 세심한 프로그램이고 책이다웃 같은 경우는 이제 책 팟캐스트로 알려져 있고 공동 진행 체제죠. 근데 아직도 오은 작가님 오은 하시나요? 작가님, 황정원 작가님, 네. 그다음 프랑스와 엄님, 그냥님, 단호박님. 여러 명이 지금 예, 하시구나. 근데 이제 프랑스와 엄님이 얼마 전에 네. 그 계속 하시다가 잠깐 쉬신다고 그렇게 나왔었고요. 책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시시콜콜한 예,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TMI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은 시인님께서 가끔 가다가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독자분들은 문학에 계급장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필은 잔문이고 그 다음이 소설이고 최고는 뭐 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독서 모임 갔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뭐 근데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오은 시인님 같은 경우에 문학의 계급을 둘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되게 자주 주세요. 그래서 시 어려운 거 아니고 네. 겁내지 말고 그냥 읽고 즐기고 입속에서 굴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자주 주셔서 그 프로그램도 참 고맙게 잘 듣고 있고. 오은 시인님은 네.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네. 이름과 그냥 약간 네. 상상으로만 그 문학을 볼 때와 네, 직접 네. 만났을 때 아. 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개구장이시잖아요. 같은 네. 목소리죠. 네. 되게 좋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여들톡. 여들톡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엄청 인기 그쵸. 많아요. 40대 중반을 넘어선 이제 그 여성 두 분이 황선우 작가님하고 김하나 작가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먹고 즐기고 읽고 뭐 들은 모든 것을 망라한 다이소 같은 다이소나 무지 같은 네. 방송이라서 그 주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쵸, 그런데 맞아요. 청취자들의 댓글이나 피드백을 굉장히 공들여서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좀 오래가는 팟캐스트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댓글 하나, 사연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맞아.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채널은 네. 어찌됐든 제작진이 있고 진행자가 따로 그쵸. 있기 때문에 예. 내용을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 없고 안 가르칠래야 안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경우가 그쵸. 더 많은데 여들톡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두 분이 예, 맞아요. 우리 뭐 책 썼는데 이걸로 이제 좀 소통하고 싶다 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하신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잘 되려고 만들지 않았던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서 공감이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외로워서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책 읽을 시간이 1도 없는데 스낵 정보스럽게라도 접하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영화 보는 거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 이야기는 듣고 싶어.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댓글을 진짜 잘 안 달거든요. 무한하죠. 근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또 정말 참 열심히 네, 성실하게 네, 긴 맞아요. 댓글 다는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이거 진짜 고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고마운 분들이세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하물며 그 댓글에 답글도 달기가 쉽지가 않더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들톡, 아까 필름클럽, 네. 아까 책이라웃이요. 책이라웃. 요거 3개. 그다음에는 조용한 생활은 팟빵에서 하고 있는 맞아요. 오디오 유료. 매거진인데 네. 유료 매거진인데 굉장히 알차서 뭐 알차죠? 예, 별로 네. 그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강추고요. 왜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카테고리가 그 네. 안에 담긴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미술, 음악, 뭐 영화, 뭐 다 다양해서 근데
조용한 생활 특징은 김혜리 기자님께서 편집위원님께서 거의 모든 그 챕터에 다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김혜리 편집위원님 팬이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송경원 시내21 기자님과 영화 이야기 나눌 때 김혜리 편집위원님은 어떠한지, 또 미술 이야기할 때 김혜리 편집위원님은 어떠한지 다양한 버전의 김혜리 편집위원님을 느끼고 맛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그거 되게 좋고 거기 나오시는 패널분들, 고정 패널분들 다 전문가 집단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매거진이라 그렇지 별도의 그 팟캐스트로 뽑아서 그냥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쵸. 정도로 예. 고퀄리티예요. 예. 팟빵에서 되게 그 심혈을 기울여서 예. 만드는 채널이기도 하고 유료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표지 매달 네. 나오는 표지 네. 일러스트도 네. 정말 좋고 사진 직접 찍어가지고 사진도 네. 고퀄리티고요. 팟캐스트 누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조용한 생활 당연히 추천하죠. 네. 저는 진짜 팟캐스트가 약간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네.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채널을 몇 번 보다 보면은 비슷한 게 이제 계속 얻어 걸리잖아요. 알고리즘이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팟캐스트는 알고리즘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찾지 않으면 네,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네. 추천해주지 않으면 입장 가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채널들이 이름을 거의 다 들어봤지만 나는 몰랐던 채널들이 이 책에 많이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던 게 출근하는 독자들도 몰랐고 네. 이소영의 식물 라디오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저는 식물 라디오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다. 잘 지으셨죠. 너무 잘 네, 지었다. 맞아요. 근데 팟빵에 이런 좋은 채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채널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 리틀 라이프 이것도 빅 리틀 그렇고요. 라이프는 이거는 필름클럽에서 가지치기에서 알게 됐는데요. 네. 그 최다은 PD님하고 같은 회사 PD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장도수 PD님이 이제 진행하시는데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 컬투쇼 PD님 하셨었다고 그 정도로만 들었어요. 근데 뭐 정체를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장점이 진짜 뭐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로 거의 날것에 가까운 원음으로 그냥 올려버리셨었거든요. 지금은 종영이 된 상태인데 그러게요. 예, 주제 정해서 예를 들면 뭐 엄마라는 주제다. 그러면 이제 딸로 사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비애나 불편함 이런 게 있잖아요. 미묘한 감정 같은 거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전화 통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따서 그거를 PD님과 작가님께서 퀼트 엮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작업 어려웠겠다. 네, 그래서 음질이 균일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당연히 감안하고 듣는 거죠. 그거는. 그랬구나.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옆에서 카페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싶다. 그러면 빅 리틀 라이프 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90% 이상이에요. 이건 종영한 지 꽤 됐네요. 2021년 시즌 2를 기다렸는데 시즌 2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게 예전에 한참 이 시기에만 해도 그 각 지상파 라디오 방송 PD들이 팟캐스트를 따로 만들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유튜브화 되어 가면서 이 팟캐스트는 많은 자취를 감췄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종영된 프로그램도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출근하는 독자들은 어때요? 이것도 출근하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독자들은 책 팟캐스트인데 이거 책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30대 여성들의 오욕 실정과 직장 생활의 더러움과 우리는 왜 자주 이직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좋은 게 책 내용 뭐 압축해서 소개하는데 그렇게 책 내용 압축해서 소개도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본인들 얘기 에세이처럼 이야기하는 시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박상영 작가의 1차원이 되고 싶어를 소개한다. 그러면 각자 편하게 나 이 책 읽으면서 어땠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그 1차원이 되고 싶어가 그 분노와 애정으로 뒤범벅이 된 10대 시절의 그 이야기잖아요. 나의 10대는 어땠었지 하면서 되돌아보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듣고 있으면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하고 저의 10대 시절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게 목소리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주행 할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재밌겠어요. 몇 달 멈춰 있다가 얼마 네, 전에 다시 다시 시작했네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좀 지금 좀 들어볼 법한 좀 이렇게 종방한 거는 일단은 좀 빼고 예. 들어볼 법한 게 요즘에 여둘톡 그죠? 그렇죠. 네. 예. 다음에 북북서로 북북서는 지금 시즌 1이 종영. 끝난 상태라 예. 여둘톡 그리고 체키라웃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체키라웃도 하고 있습니다. 아 체키라웃이랑 책 이게 뭐라고랑 조인도 하고 했었는데 맞아요. 예. 초창기에 초창기에.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출근하는 독자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예, 같고 재밌어요. 또 혹시 추천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차분한 시간 보리차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도 종영인데요. 종영이에요? 네. 아니 근데 종영한 걸 듣는 예, 게 예. 저는 되게 안 네. 들어지더라고요. 종영을 딱 아, 하면. 근데 작가님은 괜찮으세요? 뭔가 저는 그래도 종영이 되면 약간 안 들어져요. 맞아요. 그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여둘톡처럼 뭔가 지금 시즌에 제철에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은 동시상영 보듯이 지금 듣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차라든가 식물 관련된 거는 이미 종영한 것도 다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되게 옛날 구간인데 구간의 맛이 있잖아요. 신간의 맛이 있고요. 그렇죠. 예, 종영한 프로는 구간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좀 책 중간중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거를 조금 책갈피를 해뒀는데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기 팟캐스트가 대부분 책이 된다는 거. 예,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하게 작가님 알고 계셨던 게 이게 이제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게 네. 만약에 텍스트화 되면은 읽기가 더 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팟캐스터 2명이 1시간 정도 말한 회차를 받았으면은 거의 A4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분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노가다예요. 근데 좋잖아요. 이야기한 거를 다시 재편집하는 건 겁나 힘들지만 예. 너무나도 힘들지만 노가다예요. 책 한 권이 되니까.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텍스트만 긁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했는데 한 3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뭔가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빡셨어요. 그거 정리하는 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유문하기도 힘들고 네. 2명 3명이 오디오 물리면 그거 맞아요. 쳐내기도 되게 누구 말은 살리고 누구 말은 죽이고 이러기도 힘들고. 근데 작가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필름클럽이 아무리 기다려도 책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받아쳤어요. 몇 번. 근데 저 노가다더라고요. 왜 받아친 거예요? 그냥 이게 빨간 책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끔 가다 방송이 몇 회차가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김혜리 기자님은 책을 내실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팥떡이다. 와. 근데 맞더라고요. 김혜리 기자님께서 무슨 겨울 서점인가 네, 유튜브에 맞아요. 나오셔서 네. 제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말이 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근데 좀 치다가 말았어요. 노가다다.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재밌었던 게 이렇게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모두 작가인 팟캐스트 회차가 되게 더 좋은데 이 두 분이 합체해서 슬그머니 삼천포로 빠지면 이 시시하고 소소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에서. 그쵸. 예. 근데 저는 되게 이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진행자들이 삼천포로 예. 빠지면 맨날 앞에서 이렇게 이 목으로 이렇게 쳐요. 진짜요? 빨리 끝내라고.
근데 이 이야기가 저도 네.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네. 이렇게 3000% 흘러가는 얘기가 재밌기는 해요, 확실히. 재밌죠. 예. 근데 이제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이제 걷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녹음 시간은 늘어나고 외래니까 계속 쳐달라.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재밌지. 나 또한 이런 게 재밌어서 팟캐스트를 듣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때 했죠. 황정은 네. 작가님께서 네.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멘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땠어요? 디스크 걸리지 않게 네. 관리해야 된다 글 쓰는 네. 사람은 허리 근육이 중요하다. 그 얘기 되게 자주 하세요. 근데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맞아. 여덟톡에서도 김하나 작가, 황성우 작가님께서 네. 인터뷰하셨던 분들의 나열이라든가 네. 그 사람 내가 전에 인터뷰했었어. 네. 그래서 농담처럼 약간 밈처럼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게 또 재밌죠. 네, 재밌어요. 되게. 재밌지. 예. 맞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아. 이런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팟캐스트는 무제한 N차 대출이 가능한 음성 도서관이다. 그렇죠. 도서관이죠. 예. 진짜.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팟캐스트를 무료로 다 듣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물론 유튜브도 무료로 보긴 하지만 근데 유튜브는 내가 광고 보기 싫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 팟캐스트는 일단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이런 데는 다 네. 대부분 유료 팟캐스트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돈을 내고 거의 그래요? 들어요. 조용한 생활 돈 주고 듣는 것처럼 음. 유료 오디오 컨텐츠를 듣는 거가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음. 그 이상하지 않은. 근데 아직 한국은 네. 팟캐스트는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멜론처럼 바꿔야죠. 네. 하나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몇백 원씩 내게. 이게 약간 몇백 원이라도 좀 내고 네, 그쵸. 몇천 원이라도 내야 그렇죠. 이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만드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진행자들도 시간을 내서 이걸 웹툰 한 만드는 편을 거니까. 봐도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무료인 거는 네. 좀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화, 그러니까 채널 유료화가 아니라 플랫폼 유료화가 되어도 그쵸. 들을 만한 사람은 네. 들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그쵸. 회원 가입하면은 그것도 네. 좋죠. 저는 유료 돼도 저도 그럴 예, 것 들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자는 돈을 그래도 진행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다만 소액이라도 벌어가야 된다. 품이 그런 많이 생각이 들 들어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제작하는데요. 들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또 편지 같은 팟캐스트가 좋다. 팟캐스터가 보낸 음성 편지에 푹 파묻히면 사나운 나도 조금 순해진다. 저는 이 표현도 네. 굉장히 공감 갔다. 저도 편지 같은 팟캐스트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쵸. 그 네. 오디어리도 네. 오디오 다이어리라고 오디오 네. 편지거든요. 듣기 편하더라고요. 되게 네, 들어봤는데. 헤드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먼 바다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다치자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도치다. 다칠 때 팟캐스트는 일상을 지탱한다. 지루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리듬을 부여하고 지금 딛고 선 곳에서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도록 돕는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 앞부분에 이 표현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게 되게 기묘한 체험인 게 네. 제가 책 내고 살아있는 독자를 처음 만나보거든요. 아니, 이게 살아있는 독자 1. 예, 1위세요. 최초의 독자.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북토크 할 일도 없고요. 내긴 냈는데 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올라오는 어떤 반응 빼고는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근데 저는 네. 이 책이 충분히 팟캐스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네. 읽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특히 여둘톡 네. 듣는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들은 네.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도 좀 많을 것 같고 2월 15일 날 출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이 2월 15일인데 지금 절판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요? 네. 안 돼요. 아직 좀 이따가 절판 시키세요. 안 돼요. 이게 25,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이나 종이값이 그때 많이 올랐고 택배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가격이기도 했지만 조금 무한하기도 했어요. 이게 25,000원이나 받을 책인가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재고가 조금 남은 상태긴 한데 이거를 그냥 6개월 차가 됐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절판을 시키고 왜냐면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거든요.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전자책을 이용하실 수 있기 음. 때문에 왜 책은 항상 네. 언제나 사고 싶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돼 있는가. 왜냐면 좀 시즌을 정해놓고 이때 아니면 못 산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생각 못했는데. 예, 근데 제 출판사고 제 책이니까 그렇게 한 마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도대체 몇 권이 팔릴지 알 수 없지만 한도 끝도 없이 오픈해두는 게 저도 지금 그럴 수도 회사에 있겠네요.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다.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 기준에선 많이 사주셨어요. 유명한 작가분들도 그 가격에 어떻게 책을 만드시는지 되게 기이하게 느껴져요. 막 19,000원 종이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의 게 막 어떻게 16,000원, 네, 15,000원 통 옵셋으로 뭐 1,000부 이상 인쇄하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종이값에 그 택배비에 그 가격은 책값이 너무 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치. 그래도 조금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저 작가님한테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예.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팟캐스트 어떤 그런 산업 같은 것도 정리하고 팟캐스트 만들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데 A to Z 같은 책을 전자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글로. 팟캐스트 되는 법. 네, 팟캐스트 하는 법. 하는 법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노하우 같은 거 공유하고 음. 그리고 뭐 어떻게 세팅하고 네네네. 요즘 뭐 집에서 다 좋은데요. 하니까 네. 마이크 하나 설치하고 네.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편집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호스팅되고 유튜브와는 뭐가 차이나고 어떤 게 잘 좋은데요? 되고 네, 좋아요? 네, 진짜 좋은데요? 좋나요? 네.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전자책을 쓰려고 올해 초에 생각을 하고 네. 2개월 만에 써봐야지 했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책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책 저는 쓰는 거요? 너무 어렵던데요? 팔릴까요? PDF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EPUB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쵸. 아직 그런 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전자책 네. 사서 네. 써서 전자책 그냥 플랫폼 네네. 이런데 뭐 있잖아요. 전자책 파는 사이트 네네. 그런데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책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근데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내가 못 지켰다 그러면 글을 안 쓰는 구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안 돼, 글러먹었어 막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돼요.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냥 뭐 반년 안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1년으로 잡으면 넉넉. 그럼 그 안에 막 1년으로 잡았는데 내가 반년 안에 다 쓰면 목표보다 절반이나 빨리 한 거잖아요. 굳이 자기를 몰아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책으로 예. 많이 팔렸어요? 그냥 책으로 많이 종이책이죠. 예. 종이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전자책이 훨씬 싸니까. 전자책은 얼마였어요? 9,000원 아니었나요? 전자책이 만 원인데 그죠? 할인 들어간 9,000원이라 그걸 많이 사실 줄 알았는데 종이책을 사시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 만드느라 진짜 눈이 빠질 뻔했거든요. 전자책 만드는 거랑 이거랑 달라요? 어차피 같지 않아요? 아니요, 달라요. 예. 다르구나. 예, 그러니까 PDF로만 하면은 이렇게 전자책이 종류가 2개인데 PDF 전자책, EPUB 전자책이 네네네. 있는데 PDF는 그냥 종이책 만들었던 파일을 인디자인에서 PDF 방식으로 내보내기 형식으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EPUB 같은 경우는 시겔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몰라서 그냥 책 사서 뭐 어떻게 영상 보고 집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해야 되구나. 근데 그게 차이점이 PDF로 하면 이제 매거진 형식의 어떤 책은 네.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레이아웃이 복잡하고 네네네. 그러면 PDF가 읽기가 유리하다고 하고요. EPUB는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네. 이 글씨체가 네. 독자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러면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확대되는 그쵸. 거는 EPUB 형식이라고 들어서 이건 아무래도 텍스트가 좀 많으니까 EPUB로 하는 게 낫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PD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이 네. 그
how to 네, 종류면은 how to 일단 이미지가 많이 들어갈 거 많이 아니에요? 들어가죠. 그런 경우엔 보통 PDF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PDF는 다운로드 받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렇죠. 이퍼브도 다운로드예요. 예, 둘 다. 듣는 분들이나 네. 이쪽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팟캐스트를 듣다가 서한볕 작가님 에세이를 한번 읽으시면서 이 여름에 또 위로받고 공감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달 초쯤에 네. 절판될 안 돼, 가능성이 안 돼. 높습니다. 아니요, 이거 이따 그치? 올라가고 한 달 있다가 절판시키세요. 이거 언제 올라가는데요? 곧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요? 예, 곧 올라갈 거니까. 네. 여름은 조만간에 절판될 네. 예정. 원래 그 매진 전에 사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데. 네. 혹시 또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또 작가님 같은 예. 수줍은 팟캐스터 팟떡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또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저요? 네. 저는 사실 팟떡보다는 팟캐스터 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뭐 댓글이나 이제 하트 수가 별로 없으면 당연히 만드시는 입장에서 움츠러들거나 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강요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듣기만 하는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처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존재 그걸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떡 분들은 다림질할 때 들으면 참 좋습니다. 아, 다림질할 때. 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럴 멍 때. 때리면서 들으면 그쵸. 귀에 쏙쏙 들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팟빵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